자, 이제 현문현답 이어서 가는데 뭐가 그렇게 궁금하실까? 페미. 페미는 갑자기 왜 생겼고 이게 지금 왜 이런지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고 젊은 여성들이 페미를 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해요, 저는. 전반적으로는 이제 세상이 좋아지려고 하는 이제 진정으로 세상의 하나를 향해서 또 이제 성숙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정 중에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또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제예요.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숙제이죠. 근데 왜 이렇게 공격적이에요? 이제 그동안에 억압된 것이 그렇게 많았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저들은 왜 자신들의 그러니까 여성들이 페미니스트라든지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분들이 여성 인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남자를 저렇게 동물 취급하고 다 무슨 성범죄자 취급을 하고 왜 저렇게 남성을 그야말로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그러느냐. 그 당하는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지들은 군대도 안 갔다 온 주제에 도대체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우리를 이렇게 동물 취급하나 하고 반발심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갈등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몇천 년 동안 아니 몇만 년 동안 남성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억압하고 여성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런 세월이 수만 년 쌓여와서 그 무의식 속에 얼마나 많은 억압과 응어리가 있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저렇게 한번 풀어내는 것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저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느냐라고 바라보기에 앞서서 얼마나 억압되고 얼마나 그동안 탄압받고 얼마나 사람 대접을 못 받았을까에 대한 공감이 우선 돼야 돼요. 그게 나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탄압을 받은 세대는 정작 가만히 있는데 왜 요새 젊은 10대, 20대 아니면 30대까지 그 여성은 그래도 거기 여성들은 그래도 탄압을 덜 받은 세대일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 세대나 아니면 우리 고모, 이모 세대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억압을 덜 받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내가 보기에 그 여성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보이지 않는 억압, 사회적 문화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그런 것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의 의식부터가 양성평등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 걸 보면 꼭 이제 많이 그래도 평등해졌고 많이 이제 유리천장이 없어져서 여성들도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역량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해도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관념적으로 아직도 남녀차별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여성들이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서고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진지하게 들어봐야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이런 사회적 운동이나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조장하고 그리고 싸움을 붙이고 왜냐면 갈등을 통해서 먹고 사는 좀비 같은 집단과 무리들이 있거든요. 갈라치기. 갈라치기를 통해서 그런 것은 정말 한강물의 퐁당.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서 잘 해결을 그래야지. 해도 정치권이랑 언론에서 너무 싸움을 붙인다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에 있어서 또는 어떤 집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힘은 혐오예요. 예를 들면 투표를 하는데 혐오라는 에너지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떤 집단이나 조직을 움직여가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발동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동서가 이렇게 좀 갈라져가지고 무슨 전라도다 경상도다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뭐 남녀다 여다 해갖고 막 세대 간의 갈등이 막 극성해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근데 일본 왜구들이 쳐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죠? 때려잡자 일본 놈 하는 소리가 똘똘 뭉칠 거 아닙니까? 시선이 외부로. 외부로 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일본
대한 그 쪽발이들의 그 침략에 대한 그래서 그거는 일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쪽발이라고 해야 된다. 왜구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들에 대해서 일본에 사는 선량한 국민들을 그렇게 쪽발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쵸.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들은 일본이 아니라 쪽발이 왜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 지금도 그건 뭐냐면 우리의 갈등을 하나로 합칠 만큼의 강력한 혐오가 있잖아요. 우리가 쪽발이들에 대한.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은 좋은 에너지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착각을 하는데 세상은 강력한 에너지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혐오가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은 그걸 알잖아. 그래서 남녀가 서로 미워하게 하고 동서가 서로 싸우게 하고 세대끼리 서로 전쟁을 해야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야만 적군이 분명해야만 그래야 정치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고 자신의 영향력과 정치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양성평등으로 가야죠. 그리고 양성평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 세상, 하나의 세상, 대동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렇게 갈라치기 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거기에서 자기 존재감과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정말 좀비 같은 미친 것들의 그런 이제 악의 손길과 유혹을 과감하게 떨쳐내고 우리 시민들의 역량이 대단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소통하고 대화해서 자꾸 만들어가야 되고 그 양성평등과 함께 생명평등, 모든 생명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이 하나로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상생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세상은 이제 점점 더 남녀가 평등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하나의 세상, 상생의 세상, 통합의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 여성들의 권리가 그럼 점점 늘어나겠네요. 여성들의 권리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역차별이 있거든요. 그렇잖아. 네. 남자의 입장에서 역차별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차별받는 분야도 있고 남성들이 차별받는 분야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하나의 세상, 상생의 세상, 통합의 세상, 공존의 세상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잘 해결하기 위해선 서로 많이 이해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래야 된다는. 마음 공부가 근본이다. 마음 공부를 해야만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그냥 이념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만 접근하면 거의 한계가 있습니다.